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액세스 신유형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은 기존에 있는 영상들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 유형을 알려드릴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기존 영상에 없는 문제가 질문이 들어와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문제는 홈페이지 주소에서 일부 문자를 가지고 와서 지정한 문자랑 연결해서 출력하는 문제였는데 학교 이름으로 변형을 했어요. 자, 문제 보시면 한바 학생 명단 테이블을 이용하여 소속 필드에서 골뱅이 이후의 문자만 추출하고 문자열 대학교와 연결하여 학교명 필드를 생성하는 학교명 출력 쿼리를 완성하시오 했어요. 저장할 이름은 학교명 출력이죠. 그리고 사용해야 될 테이블은 한바 학생 명단 이 테이블 쓰래요. 여기에서 소속 필드 얘죠. 소속 필드 골뱅이 이후의 문자 그래서 봤더니 서울,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글자 수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골뱅이 이후를 다 가져와라 했기 때문에 write 함수를 쓰라고 제시가 됐고요. 오른쪽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글자 수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write 3, write 2 이렇게 써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몇 개 가져올 건지 숫자 부분에 해당하는 걸 자동화 시켜줘야 되겠죠. 소속에 있는 글자 중에 오른쪽에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그러니까 골뱅이 이후에 몇 개인지 글자 수를 함수로 계산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추가로 사용하라고 제시된 함수가 len 함수랑 instr 함수를 이렇게 3개를 쓰라고 제시가 됐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학교명 필드를 생성하는 했으니까 이 오른쪽 필드는 새로 만들으란 얘기예요. 한바 학생 명단 테이블에는 학교명이란 필드가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학교명 필드를 생성하는 이라고 한 거예요. 쿼리에서 이걸 새로 만들어주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학교명 필드의 함수식을 작성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함수는 이 세 가지를 다 쓰고 자, 그 다음에 표시 예도 친절하게 나왔죠. 컴토공학 골뱅이 서울이라고 되어 있다면 서울이라는 글씨만 가지고 와서 대학교라는 글씨는 내가 직접 써주고 문자열 대학교와 연결하여 라는 얘기는 텍스트, 대학교라는 텍스트랑 내가 추출한 골뱅이 이후의 문자랑 연결시켜라 라는 거예요. 우리 연결시킬 때 뭐 써요? 앰퍼샌드 연결 연산자 쓸 거예요. 요거는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아도 필요하면 써야 돼요. 그림도 제공이 됐으니까 요거는 소속에서 두 글자 떼고 뒤에 대학교라는 글씨를 붙이라는 거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단 성명 필드에서 김을 포함하는 학생 명단만 출력 그랬어요. 그럼 학교명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명 필드에 조건 하나 걸어줘야 되는 거죠. 포함하는 그럼 뭐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앞뒤에 뭐가 오든 모르겠는데 공백이 올지 글자가 올지 모르겠는데 김이라는 글씨를 가지고만 있으면 출력해줘 라는 의미죠. 포함은 그런 거예요. 시작하는 그러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끝나는 그러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건데 포함이니까 앞뒤에 뭐가 있든 그게 공백이든 텍스트든 김이라는 글씨를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김으로 시작하는 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왼쪽에 있는 것만 할 때는.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왼쪽에서 또는 시작하는 이라고 제시를 할 거예요. 지금 포함하는 이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와일드카드를 앞, 뒤에 써야 되는 거죠. 지문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커마를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문을 되게 자세하게 내잖아요. 그 지문을 자세하게 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만들길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에서 그렇게 만들길 원하니까 우리는 그대로만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시작하는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끝나는 그러면 오른쪽에서부터 포함한다 그러면 어디든 아무데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를 꼭 앞, 뒤에 붙일게요. 자, 아래로 살짝 내려서 보시면 write, len, instr, 앰퍼샌드 모두 사용 그랬어요. 혹시나 앰퍼샌드는 제시가 되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테이블 열어서 소속 필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했으니까 캡처된 이미지와 같은 거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학교명은 없는 게 확실하니까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테이블 확인했으니까 닫고, 만들기, 쿼리 디자인, 사용해야 될 테이블은 한박생명단이라고 했으니까 더블 클릭.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작업장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닫았어요. 자, 일단 그림을 보면서 필요한 거 배치 먼저 해야 되죠. 성명, 소속, 그 다음에 이제 학교명은 더블 클릭할 게 없으니까 내가 직접 만들어 줄 건데 함수식이 길어질 거라서 저는 이렇게 창 넓혀 놓고 만드는 편이에요. 어차피 쿼리 닫았다 열면 다시 좁게 줄여져 있으니까 작업할 때는 편하게 늘려 놓으시면 좋겠죠. 자, 학교명이라는 필드를 쓸 거다. 학교명 콜론 찍으면 여기까지 학교명이란 이름표를 쓸 거야 라는 의미예요. 학교명 콜론. 자, 그 다음에 일단 소속에 오른쪽 2개인지 3개인지 골뱅이 이후의 문자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이 함수 3개 중에 가지고 오는 역할 어떤 함수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 가지고 오는 거. 그죠? write 함수죠. write 함수를 먼저 쓸 거예요. 자, write 함수는 구조가 문자열 가져올 개수예요. 골뱅이 이후에 문자를 가져와야 되는 필드는 소속이죠. 가져올 개수는 골뱅이 이후라고 했어요. 골뱅이 이후에 2개인지 3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다 숫자를 2, 3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골뱅이 위치를 찾아요. 그럼 골뱅이 위치 찾은 다음에 거기까지 있는 문자열의 개수를 소속에 써져 있는 이 전체 문자열에서 빼내주면 오른쪽 2개, 오른쪽 3개만 남을 수 있죠. 무슨 소리예요? 컴퓨터공학 골뱅이 서울에서 골뱅이까지 요 문자 컴퓨터공학 골뱅이 6글자를 없애줄 수 있으면 서울만 남길 수 있죠. 수의학 골뱅이까지 없애줄 수 있으면 뒤에 경기도 3글자만 남길 수 있죠. 자, 그럴 때 이 형태 문제를 많이 내요. 우리 엑셀에서도 이 형태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엑셀에서는 instr 함수가 없으니까 find나 search 함수 이용하라고 나오죠. 총 길이를 len 함수로 세요. len 함수는 역할이 뭐예요? 문자열 써주면 이 문자열이 몇 글자인지 총 문자 개수 세주는 거죠. 그러면 이 소속에 총 몇 글자인지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글자겠죠. 자, 8글자에서 골뱅이까지의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빼주면 2개가 남겠죠. 그러면 서울이라는 글씨 가지고 올 수 있게 되겠네요. 다시 수의학 골뱅이 경기도 7글자죠. 그런데 수의학 골뱅이까지 4글자 빼주면 몇 개 남아요? 7개에서 3개 남으니까 write 3 할 수 있고 경기도만 가지고 올 수 있죠. 자, 무슨 소리인지 식으로 작성해 볼게요. 자, 여기에 3인지 2인지 글자 수를 써줘야 돼요. 오른쪽 2개, 3개 이렇게. 자, 그럼 일단 len 함수로 문자열 길이를 센다고 해볼게요. len 함수로 도속 필드의 문자열을 세요. 그럼 첫 번째 데이터 가지고 테스트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요거 8개예요. 자, instR로 골뱅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찾으면 얘는 무슨 역할이에요?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위치를 숫자로 알려주죠. 자, 그러면 문자열은 소속 필드에서 찾을 문자 골뱅이 이후의 문자, 그러면 골뱅이를 찾으면 되죠. 위치가 골뱅이 위치가 몇 번째인지를 알면 되니까. 그럼 얘가 뭐라고 찾아줘요? 첫 번째 데이터 예를 들면 컴퓨터 공학 골뱅이니까 골뱅이 몇 번째 있어요? 6번째. 그럼 전체 길이 센 8이라는 숫자에서 골뱅이 위치 센 6이라는 숫자 빼면 얼마 돼요? 2. 그러면 소속 첫 번째는 write 2 해서 오른쪽 2개 서울이란 글씨 가져올 수 있겠죠. 하나만 더. 두 번째 데이터 가지고 해볼게요. 수의학 골뱅이 경기도 몇 글자? 7글자. 수의학 골뱅이 몇 글자? 골뱅이 어디 있어요?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4번째. 4. 자, 그럼 7 빼기 4 하면 3. 그럼 여기에 3이라는 숫자 넣어줄 수 있으면 소속의 오른쪽 3개 경기도 3글자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len 빼기 instr 해주면 각 줄마다 글자 수 다 세주고 골뱅이 어디 있는지 찾아주고 빼서 자동화할 수 있게 해줘요. 함수를 써서 각 줄에 해당하는 글씨들마다 각각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되시죠? 하나 더 괄호 닫아야 write 함수 끝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다가 대학교라는 문자열을 연결하래요. 표시 예도 있지만 결과 구한 필드 그림에도 대학교란 글씨가 붙어 있죠.
그러면 n% 큰 따옴표 대학교 큰 따옴표 이렇게 하면 대학교라는 글씨랑 연결해서 출력을 시켜주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함수 3개 다 썼고 n% 연산자까지 썼어요. 자, 마지막 조건 잊으면 안 되죠. 성명 필드에서 김을 포함하는, 그래서 포함하는. 자, 우리 와일드카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으로 시작하는 그러면 뭐예요? 김이라는 글씨가 맨 앞에 있는데 뒤에 몇 글자가 올지 모르겠다. 별. 김으로 끝나는 그러면 앞에 몇 글자인지 모르겠으나 뒤에 김이라는 글씨가 있다. 별김. 김을 포함하는 그러면 앞뒤에 뭐가 오는지, 공백이 올지 글씨가 올지 뭐가 올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김이란 글씨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의미니까 별김별. 자, 하나만 더. 김으로 시작하는데 뒤에 이름이 2글자예요. 그러면 김 물음표라 그랬어요. 우리 와일드카드 기초 영상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초 영상 모르시면 기출문제 풀 수가 없어요. 물음표는 한 글자를 대체하는 대체 문자열이라 그랬죠. 별은 모든 문자를 대체하는 대체 문자열. 글자 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음표는 하나당 한 글자. 자, 그러면 앞에 3글자가 있는데 뒤에 김으로 끝난대. 그러면 물음표 3개 김. 앞뒤에 2글자씩 오는데 중간에 김이라는 글씨가 있대. 물음표 김 물음표. 되셨죠? 와일드카드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성명 필드에서 김을 포함하는 조건은 별김별 쓸 거예요. 자, 근데 액세스에서 우리 와일드카드 별 쓸 때 무슨 연산자 같이 꼭 써야 돼요? 그렇죠, like. 근데 쿼리 작업창이 편한 건 뭐예요? 우리가 와일드카드 써주면 알아서 like 연산자 붙여줄 거예요. 하지만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혹시나 텍스트 처리가 되면서 like가 안 붙으면 꼭 내가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따가 쓰면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쿼리 만들어 볼게요. 자, 좀 전에 열어놓은 거 그대로 이어서 학교명이라는 필드를 쓸 건데 write 함수로 바로 열고 소속 필드에서 가지고 올 거다. 오른쪽 2개만. 근데 그 다음 데이터는 3개만, 그 다음 데이터도 3개만 이렇게 숫자가 계속 바뀌어야 하니까 함수로 자동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골뱅이 문자 이후 거라는 기준을 줬고 instr 함수를 줬으니까 골뱅이가 몇 번째 있는지 위치를 추출해서 전체 문자열 길이에서 빼주면 오른쪽 글자만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걸 식작성으로 확인했죠. 몇 글자 가져올 거냐면 len 함수로 소속 필드가 몇 글자인지를 일단 세줘. 거기서 빼 골뱅이 위치를 instr 괄호 열고 소속 필드에서 쉼표 골뱅이는 문자니까 큰 따옴표 썼어요. 골뱅이 위치를 찾아줘.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전체 문자열에서 골뱅이 위치 빼서 오른쪽에 몇 글자만 남길 건지 그걸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죠. 자, write 함수 끝나면 괄호 하나 더 닫고 ampersand 큰 따옴표 대학교 큰 따옴표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표시에 체크가 해제돼 있었는데 자동으로 체크가 됐네요. 그러니까 쓰는 도중에 얘를 신경 쓰시려고 하지 말고 다 쓰고 엔터 친 다음에 작업하셔도 돼요. 얘가 해제가 돼 있다 그럼 다시 체크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2번 문제는 요약을 하란 말이 없죠. 뭐뭐별 기준으로 합계 평균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거 계산하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럼 그냥 일반 쿼리, 일반 조회 쿼리 요약 없이. 자, 그럼 이렇게 실행을 하면 다 뜬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조건이 있었죠. 김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성명 조건에 별, 김, 별 2라고만 써도 엔터 치면 like 생기고 큰 따옴표 생기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뭐를 혹시 like가 자동으로 안 써질 걸 대비해서 액세스에서 와일드카드 쓸 때는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하고 앞에 like 연산자를 써야 한다. 되시죠? 그럼 이제 저장할 때 이름은 Ctrl S 학교명 출력. 저는 기존에 만들어 둔 게 있어서 아마 이름 겹친다고 저장 안 될 건데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지금 제가 화면 실행했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이 글씨가 커졌잖아요. 요게 그냥 액세스가 업데이트 되면서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제 짐작에는.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저장을 해요. 그리고 닫아요. 그리고 다시 디자인 보기 열면 정상 출력 되더라고요. 다시 쿼리는 닫았다가 열면 폭이 좁아져 있으니까 넓게 만들어 놓고 작업하시면 편해요. 학생분들이 이제 쿼리를 작업할 때 뭔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이 글씨가 커진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윈도우의 글씨 비율을 100%로 하셔라 막 이런 거 알려드렸었는데 이 증상을 저는 몰랐어서 근데 저도 뭔가 설정해 놓은 게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껐다가 다시 켜면 이렇게
작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뭔가 오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 자, 첫 번째 문제 되셨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와일드 카드랑 미드 함수를 사용하는 문제였는데요.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기관 코드가 C로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와일드 카드 쓰는 거겠죠. 네 번째 자리 숫자가 3부터 5 사이인 값만 출력. 기관 코드가 있는데 그 기관 코드가 C로 시작을 하고 네 번째 자리에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3에서 5 사이 값인 것만 출력을 하도록 기관 코드 조회 쿼리를 생성하셔야 돼요. 기관 코드 조회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자리 숫자 때문에 미드를 쓰라고 나온 건데 기관 코드가 C로 시작하고 때문에 like이지만 한 가지 더 3부터 5 사이 요것도 like 써야 되죠. 우리 액세스에서 사이값 조회하는 like 연산도 영상에 있잖아요. 3부터 5 사이 그럼 뭐예요? 3에서 5를 대괄호로 묶어주는 거였죠. 그리고 앞에 like 써주는 거였어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안 되죠. 꼭 큰 따옴표 안에 썼어야 됐어요. 와일드카드 별이나 물음표 없는데요? 네, 맞아요. 와일드카드 별 물음표가 없더라도 액세스에서 사이값 연산할 때 우리 대괄호는 필드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 쓸 때만 써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괄호를 필드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으로 묶어주는 게 아니라 연산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값 연산을 할 때 대괄호 안에 쓰는데 그때는 like 연산을 공식인 거예요. 공식 정해진 규칙. 와일드카드 쓸 때처럼 사이값 숫자 표현할 때 대괄호 연산자로 묶어줘야 되는데 그때 앞에 반드시 like를 쓴다. 자, 그러면 요것도 자주 나오지만 3부터 5 사이 숫자로 시작하는 그러면 큰 따옴표 안에서 대괄호 뒤 별표 써주면 돼요. 3에나 5 사이 숫자 값으로 끝나는 그러면 별로 시작을 하면 되고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끝나는 걸 뒤에다 포함하는 그러면 앞 뒤에 와일드카드 써주면 되죠. 요거 요즘은 글자 수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네 번째 자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세 개 뭐가 오는지 모르는데 네 번째 자리가 3부터 5 사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알려드린 물음표 앞에 세 개를 써주면 네 번째 자리가 3에서 5 사이 숫자라는 조건이 완성되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필드를 각각 만들어 줄 거예요. 조건을 두 개로 나눠서 쓰는 거죠. 근데 조건을 하나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 대신에 하나로 써도 어차피 껐다 켜면 다시 분리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보여드릴게요. 작성하는 걸. 근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필드를 각각 만드는 거. 그런데 이렇게도 가능하다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 사용하셔야 될 테이블 3개 다 쓰래요. 테이블로 가서 그러면 요건 창 좁으니까 꺼주고 자, 일단 화면에 보이는 거 차례대로 더블 클릭해볼까요? 테이블 3개 다 쓰라고 했으니까 3개에서 각각 필드 하나씩은 최소한 가지고 오실 거예요. 성명, 학생 명단에 성명 있죠? 더블 클릭. 기관명, 기관명은 여기 봉사기간 정보에 있네요. 더블 클릭. 봉사 내용, 봉사 내용은 봉사 내용 기록에 있네요. 테이블당 하나씩 다 썼으니까 이제 걱정 없어요. 그 다음에 기관 코드가 C로 시작하는 조건부터 할까요? 기관 코드 어디 거 가져올까요? 기관 정보 거도 있고 봉사 내용 기록도 있어요. 상관없죠. 둘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돼요. 저는 이럴 때 결정하는 방법이 보통 옆에 있는 필드 그러니까 지금 이 표가 뭘 조회하고 있는지 봉사 내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봉사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은 봉사 내용 기록이니까 기관 코드 이렇게 써요. 그럼 봉사기간 정보에 있는 거 쓰면 안 돼요. 써도 된다니까요. 쓰셔도 돼요. 제가 그냥 결정하는 기준은 보기에 그냥 제일 가까워 보이는 걸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어차피 테이블이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기간 정보에 있는 거 쓰셔도 돼요. 똑같이 줘야 돼요. 그럼 기관 코드 조건 먼저. C로 시작 그랬으니까. C 별. like랑 큰 따옴표는요. 여기서 그냥 엔터 치면 자동으로 써주죠. 엔터 쳤는데 안 써진다 할 때는 반드시 쓰셔야 되지만 보통 쿼리 작업창에서는 와일드카드 쓰면은 알아서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기관 코드 네 번째 자리 숫자가 3에서 5 사이 그러니까 또 기관 코드 미드 함수 써야 되는데요. 맞아요. 미드 안에 기관 코드 쉼표 네 번째 자리 그랬으니까 4 쉼표 1 네 번째 하나 괄호 닫고 엔터. 자, 여기서도 잘 보셔야 될 거 기관 코드에 저 지금 대괄호 안 썼죠. 근데 엔터 치면 자동으로 필드 이름이다 라는 의미로 대괄호 써줘요. 쿼리 작업창은 좀 자동으로 써주는 게 많죠.
근데 또 우리 조건에다가 대괄호 안 쓰면 텍스트 처리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쿼리 작업창에서는 전부 필드명, 테이블명이 항상 대괄호를 자동으로 써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은 하고 계셔야 돼요. 아, 필드명, 테이블명은 대괄호를 써야 된다. 큰 따옴표로 잡히면 텍스트로 잡히는 거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드 함수로 이미 네 번째는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3에서 5는 아까처럼 와일드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3에서 5라는 표시만 해주면 되죠. 어떻게 했어요? 대괄호 3에서 5, 3부터 5죠. 대괄호 닫았어요. 엔터. 5 필드 이름으로 인식해서 큰 따옴표랑 like가 안 써졌어요. 이럴 때 이제 직접 꼭 쓰셔야 되는 거예요. like 한 칸 띄고 큰 따옴표, 큰 따옴표. like는 저는 소문자로 썼는데 앞글자 대문자로 자동으로 바꿔주죠. 연산자는 알아서 앞글자 대문자로 바뀌니까 놔두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like랑 큰 따옴표랑 사이뜨기 안 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엔터 치면 자동으로 띄워주죠. 근데 우리 프로시저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꼭 사이뜨기 명령 앞뒤에 알아서 해주지 않으면 에러 나요. 빨갛게. 그죠? 여러분 알아요. 외우셔야 될 게 너무 많죠. 어느 상황에서 뭐가 되고 어느 상황에서 뭐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알려드리는 것보다 항상 기본적으로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갑자기 에러가 났을 때 아 맞다 이거 대괄호 써줘야 되지, 아 이거 사이뜨기 해야 되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 에러가 났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 명령 앞뒤에 사이뜨기를 하는 걸 모르면 프로시저 작업할 때 빨간색으로 쭉 뜨면 도대체 어디가 틀렸다는 거지, 명령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라고 당황을 하신단 말이죠. 아셨죠? 기본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고 계셔야 시험 때 당황하지 않기 때문인 거니까 조금 힘드시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아 이거 몰라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고 있으셔야 에러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알려드리지도 않잖아요. 항상 이렇게 하세요 하면 댓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면 그것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방법만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알려드리면 또 처음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기초 영상에서는 항상 보통 한 가지 방법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출을 풀면서 여러 가지 가능한 거를 가끔 보여드리고 있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건 항상 기본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틀리지는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방식 완료했고 실행해 볼까요? 자, 요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필드명 따로 필드명 수정 안 하고 실행을 했어요. 지정된 기관 코드 필드는 여기 기관 코드 필드 우리 지금 2개 쓰고 있죠. SQL문의 from 절에 나열된 테이블을 2 이상 참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지금 봉사기간 정보에도 기관 코드가 있고 봉사 내용 기록에도 기관 코드가 있는데 너는 어디 있는 거 쓰겠다는 얘기야? 라는 소리예요. 2 이상 참조한다. 2 테이블에 있는데 뭐 쓸 건데? 라는 뜻인 거죠.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주셨어요. 기관 코드라는 필드명 앞에다가 어떤 테이블 쓸 건지 적어주면 돼요. 저는 봉사 내용 기록 계속 지금 쓰고 있잖아요. 어차피 봉사기간 정보에서 기관명 하나 썼으니까 얘는 안 써도 무방하니까. 하지만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저는 봉사 내용 기록을 쓰는 것 뿐이에요. 봉사 내용 기록 점 이렇게 경로를 적어주는 거예요. 봉사 내용 기록 점 그 안에 기관 코드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이제 에러 메시지 안 뜨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오 얘네들 왜 보여요? 예, 일부러 조건 맞게 인식했는지 보여드리려고 일단 보이게 했어요. 이따가 표시 해제하면 돼요. 자, 박혜니부터 김한박까지 이름 똑같이 10명 조회됐고요. 조건 보면 기관 코드 C로 시작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 맞죠? 3에서 5, 3, 4, 5만 남았죠.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얘네들 안 보이게 해제만 해주면 다시 실행했을 때 똑같이 떠요. 되셨죠? 기관 정보 열어보면 기관 코드가 B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C로 시작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조건을 걸어줬기 때문에 얘를 표시를 하고 실행했을 때 보니까 C로 시작하는 것만 잘 조회가 된 거고 3, 4, 5 사이에 있는 값만 표시가 정확히 된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방식, 제가 사용하는 방식. 이제 학생분들이 그것도 질문 주셨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한 줄로 여기 기관 코드 필드 하나에다가 한 줄로 조건 쓰는 거 가능해요. 대신에 그렇게 써도 저장했다가 껐다 키면 오른쪽으로 분리돼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필드 선택하고 열 삭제 누르면 여기 삭제할 수 있어요. 식 쓰신 거 편하게.
조건을 길게 쓸 거니까 늘려놓을게요. 요거를 이제 한 줄로 쓰면 안 되냐 질문 주셨어요. 써도 돼요. like C로 시작하고 and 네 번째 자리 숫자 mid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기관 코드 필드에서 쉼표 네 번째 쉼표 하나가 괄호 닫고 3에서 5 사이 그러면 등호가 아니죠. 우리 아까 3에서 5 사이 앞에 뭐 붙었어요? like. 어떻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냐면 똑같은 거 하나 할 때는 등호예요. 근데 3에서 5면 3, 4, 5 셋 중에 하나인 거니까 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거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like 3부터 5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되죠. 사이값 할 때 무슨 연산자? 대괄호. 요거는 필드 테이블일 때가 아니라 사이값 조건 쓸 때 쓴다 그랬어요. 엔터. 5 기관 코드 큰 따옴표 붙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대괄호. 그래서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대괄호 쓰시면 아예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보통은 대괄호를 잘 안 써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또 방식을 본인의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도 실행하면 역시나 기관 코드 필드 이거 테이블 어디 쓸 건데 라고 또 나오죠. 함수 안에 쓸 때만 그래요. 함수 안에. 아까처럼 봉사 내역 기록 테이블을 나는 쓰겠다. 그럼 봉사 내역 기록 점 실행. 자, 일부러 보이게 했어요. C050403 기관 코드 조회됐죠. 이렇게 해도 돼요. 되는데 이제 저장을 하고 저장 일단 그냥 쿼리로 할게요. 껐다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면 필드명이 옆으로 나와 있죠. 아까 분명히 조건 여기다가 end로 썼는데 그죠? end로 썼는데 함수랑 조건을 비교해서 자동으로 옮겨준 거예요. 내가 쓴 식을 옮겨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end를 쓰면 자동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혹시나 그렇게 해서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조건을 분리해서 쓰는 편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저는 아래쪽에다가 end를 써서 함수를 쓰고 like 연산자 이걸 등호를 써야 되는데 하고 등호를 썼다가 에러가 나면 다시 들어가서 맞다 이거는 사이값이니까 like로 바꿔야지 하고 그 수정하는 시간보다 애초에 분리를 해서 하면 헷갈릴 일이 드물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써주고 조건을 한 줄로 길게 쓰는 건 불편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여러분들이 그게 더 편하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가장 안전하고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가지 더. 만약에 여기서 미드 함수를 쓰라는 얘기가 없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그럼 와일드 카드가 있죠, 우리에겐. 얘를 쓰면 돼요. 어떻게? 조건에다가 지금 쓴 것처럼 like C로 시작하고 그리고 and 3에서 5 사이인데 네 번째야 그러니까 물음표 3개 3부터 5를 해주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like 썼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안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like and라는 의미는 여기서 조건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앞에. 그러면 두 번째 조건 쓸 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조건이니까 조건 문법을 다 제대로 써주셔야 돼요. 여기도 like 따로 붙여주셔야 돼요. and라는 게 이 앞에 거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and가 아니고요. 앞에 조건 끝났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이어주는 역할인 거니까 앞에 조건을 이런 연산자를 자동으로 써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로따로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 함수를 쓰라는 얘기가 없었다.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죠. C로 시작하고 네 번째 자리가 3에서 5 사이. 되시죠? 총 3가지 방법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제일 기본, 제가 그냥 하는 방식, 추천하는 방식, 따로따로 적어주는 거. 두 번째는 필드 아래 조건을 end로 묶어서 미드 함수까지 싹 다 적었는데 결국은 껐다 키니까 오른쪽으로 분리가 되더라. 세 번째는 미드 함수 제시 안 됐을 때 와일드 카드만 써서 할 수 있다. 이렇게 3가지. 되셨죠? 자, 그럼 마지막 요거는 문제는 아니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입력하는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제곱미터를 출력하라고 나왔대요. 표시 형식에서. 근데 제곱미터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쓰는 게 뭐예요? 한자키. 그래서 요걸 찾았어요. 제곱미터는 리을 누르고 한자키 누르시면 돼요. 리을 누르고 한자키 누르시고 요거 탭키 누르면 보기 변경 되죠. 전체 다 볼 수 있게 빨리 볼 수 있게 전체 변경하시는 게 낫겠죠. 세제곱미터도 있고 여기 제곱미터, 센티미터, 그러니까 단위는 다 여기 있어요. 리을. 우리 원래 미음 누르고 한자키만 외웠어도 됐잖아요. 별표 이런 거 특수문자 쓰니까. 근데 요거도 이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번에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문제 2개 그리고 한 가지 정보
이렇게 3가지 알려드렸고요. 질문 주시는 내용들마다 기존의 영상들이 있어서 신유형 문제를 만나기가 저는 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에 없는데 문제가 새로 나와서 풀이 과정을 보고 싶다 하시는 문제들이 있으면 이메일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함수 문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복원이 불가능해요. 표가 어떤 모양인지도 말씀을 안 해주셨고, 문제가 정확히 어떤 건지를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함수, 제시된 함수도 정확히 그거다가 아니라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 주셔서 복원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문제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원을 원하시는 문제가 있으시면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표, 어떤 데이터 표들이 있었는지 그 표를 그림판이든 간단하게 그려서 함수 뭐 썼는지, 문제 지문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제일 비슷하게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함수 이거 나왔어요, 복원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문을 자세히 기억을 못 하셔서 함수만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저도 복원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상공회에서 문제를 다 보고 복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내용들로 이런 문제였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셔야 복원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우린 다음 신유형이 저에게 도착할 때까지 기존 영상들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안녕.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액세스도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화이팅!